서울의 겨울밤은 차갑고 바람이 칼날처럼 피부를 베는 그런 밤이었다. 세진은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오늘은 금요일, 퇴근 시간이지만 그녀의 상사인 세례 팀장의 메시지가 도착한 지 겨우 30분.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 회사 근처 포장마차로 세진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손가락이 떨렸다. 세례 팀장은 회사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30대 중반의 나이로 이미 부장급 승진을 눈앞에 둔 완벽한 커리어 우먼. 세진은 신입으로 들어온 지 1년, 팀장의 지시를 따르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런 사적인 초대는 처음이었다.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 세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소주병을 앞에 두고 있었다. 붉은 코트가 어깨에 걸쳐진 채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날카로운 선이 부드러워 보였다. 왔어. 앉아. 세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세진은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지? 팀원 중에 나 말고도 많잖아. 소주잔이 채워지며 대화가 시작됐다. 회사 이야기, 최근 프로젝트의 실패, 그리고 세진의 고향 이야기. 세진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온 지 2년째. 가족의 기대를 업고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술이 돌자 세례의 눈빛이 변했다. 세진아, 너 나랑 비슷한가 봐.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세진이 고개를 들자 세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무릎을 스쳤다. 순간 세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팀장님,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례는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나 솔직히 말할게.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세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포장마차의 증기와 소주의 매운 냄새 속에서 세례의 고백은 폭풍처럼 다가왔다. 세진 자신도 대학 시절부터 느껴온 그 애매한 감정을 직면하게 됐다. 여자에 대한 끌림. 한국 사회에서, 회사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날 밤 포장마차를 나서며 세례가 세진의 팔을 잡았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세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세례가 말했다. 내일 다시 만나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뜨거웠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 불안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세례 팀장은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다. 회사 소문으로 들은 부유한 집안의 남자와의 약혼. 이 감정은 정말 시작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세진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세례로부터 온 메시지, 어제는 미안. 하지만 후회 안에 세진의 뺨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진의 삶은 늘 조용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란 동료, 서울에서 홀로 버티는 나날들. 여자친구를 사귄 적은 없었지만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은 많았다. 세례는 그 모든 상상을 초월했다. 강인하고 아름답고 동시에 취약한 그 사람. 오후에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겨울 한강은 인적이 드물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세례는 코트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추우니까 이거. 그녀가 핫팩을 건넸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세례의 과거가 흘러나왔다. 어린 시절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이야기. 아빠는 정치인, 엄마는 교수. 나한테는 완벽해야 해라는 말만 반복했어. 세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세진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덕분에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 하지만 퇴근 후에는 서울의 골목길을 함께 걸었다. 명동의 거리에서 떡볶이를 먹고 인사동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그 추위 속에 피어나는 감정은 따뜻했다. 세진은 세례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팀장님, 나 사랑해요. 어느 날 세진이 먼저 고백했다. 세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의 관계는 봄이 오듯 서서히 피어났다. 서울의 벚꽃이 만개할 무렵 세진과 세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몰래 데이트를 했다. 세례의 약혼 소식이 회사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한 달 축하드려요. 팀장님 동료들의 말에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다. 세례는 그날 저녁 세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 후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야간 근무 후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키스를 나누는 그런 순간들. 세진의 일상은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세례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밤에 그녀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갈등도 싹텄다. 세진의 룸메이트, 대학 선배인 민지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남친 생겼어. 세진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아직도 금기였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희미하게 다뤄지는 주제. 세진은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부산 집안의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딸의 지상한 사랑은 용납되지 않을 터였다. 세례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약혼자, 재벌 2세인 민호는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결혼하면 안정된 삶이야 세례가 말했다. 하지만 세진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세례의 마음은 갈라졌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세례가 말했다. 민호 오빠랑은 사랑이 아니야. 가족의 압박 때문이야. 세진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럼 끝내요. 우리 둘이서. 세례는 고개를 저었다. 쉬워 보이냐? 회사, 가족, 모든 게 무너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여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회사 출장으로 위장한 2박 3일, 제주의 바다는 푸르고 바람은 자유로웠다. 해변을 걸으며 세례가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게 진짜 3인가 봐의 세진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할게요. 그 밤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작은 집, 함께 만드는 한식상, 그리고 서로의 이름으로 부르는 일상.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돌아온 서울에서 세례의 어머니가 갑자기 회사에 나타났다. 세례야, 결혼 준비는 어때? 세진은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세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그날 저녁, 세례는 세진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내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해. 조심해. 세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군가 그들의 비밀을 눈치챈 걸까? 회사 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진이가 팀장님한테 특별 대우 받는데 그런 말들이 세진의 귀에 스며들었다. 갈등이 고조됐다. 세진은 스트레스로 인해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세례가 대신 책임을 지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민지가 세진에게 물었다. 너 팀장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해. 세진은 부정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민지 언니, 나 모르겠어. 그냥 행복하고 싶어. 민지는 한숨을 쉬며 안아줬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쉽지 않아. 조심해.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경복궁을 산책하며 세례가 말했다. 결혼을 미뤄야 할 것 같아. 세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세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오빠한테 솔직히 말할게. 너 때문에. 그 말에 세진은 세례를 끌어안았다. 궁궐의 고풍스러운 문 뒤에서
두 사람의 키스는 비밀의 약속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로부터 세진아, 언제 집에 올 거니? 결혼 생각은 없어. 세진은 전화를 끊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 사랑을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결혼 연기를 선언한 세례의 용기는 세진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하지만 그 결정은 파장을 일으켰다. 민호의 집안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세례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약혼을 파기하다니. 세례의 아버지가 전화로 호통쳤다. 세례는 회사에서조차 피곤한 얼굴로 일했다. 세진아, 나 버틸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세진은 세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돼요.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를 쌓아갔다. 주말에 한옥마을을 방문해 전통차를 마시며 조선시대 이야기로 웃었다. 세례가 말했다. 옛날 여인들처럼 우리도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느 금요일 밤, 세진은 회사 파티에 참석했다. 세례는 약혼 파기 소문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세진은 동료들과 어울려야 했다. 술이 돌자 민지가 세진에게 다가왔다. 세진아, 나 알아. 너랑 팀장님 사이.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그게.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봤어. 주차장에서. 세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제발, 비밀로 해줘요.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팀장님 어머니가 나한테 물어봤어. 회사 사람들 사이에 소문났대. 그날 밤, 세진은 세례에게 달려갔다. 세례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세례가 울며 안아줬다. 엄마가 모든 걸 알았어. 민호 오빠한테도 말했대. 세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떻게? 세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나 봐. 남산에서 두 사람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비밀은 치명적이었다. 세례의 어머니는 즉시 연락했다. 세례야, 내가 미쳤어.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 해. 세례는 전화를 끊고 세진을 안았다. 미안해. 내 탓이 아니야? 다음 날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상무가 세례를 불렀다. 팀장, 개인사로 회사 이미지를 해치면 안 돼. 세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세진은 화장실에서 울며 거울을 봤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 자책이 피었다. 하지만 세례는 세진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도망칠까? 세례가 농담처럼 말했다.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주로. 아니면 부산으로. 두 사람은 그날 세진의 고향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세진이 말했다. 엄마한테 말할게. 솔직히.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바다 바람이 세진의 머리를 흩뜨렸다. 세진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따뜻하게 맞아줬다. 세례 씨. 회사 상사분이시라 들었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진이 용기를 냈다. 엄마, 나의 세례 언니를 사랑해요. 여자로서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세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례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세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말했다. 한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날 밤 어머니와의 대화는 길었다.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다. 내 할아버지도 비슷한 비밀을 가졌대. 시대가 변했어. 세진은 어머니를 안으며 울었다. 부산의 밤바다는 그들의 눈물을 삼켰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세례가 말했다. 내 가족이 날 받아줘서
고마워, 세진은 그녀의 손을 쥐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자 세레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세레야, 정신 차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세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이게 내 선택이야. 어머니는 세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세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세레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나도 내 삶을 살게 해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를 울렸다. 충돌 후 세레는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세진은 매일 그녀를 챙겼다. 세레야, 우리 산책 갈까?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세레가 말했다. 조선시대 레즈비언 이야기 알아? 궁녀들 사이에 세진은 웃었다. 우리처럼 비밀스러운 사랑, 그 순간 세레의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거셌다. 민호가 세레에게 연락했다. 세레야, 다시 생각해. 이건 실수야. 세레는 차단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세진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됐다. 세진아,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아버지의 전화에 세진은 울었다. 아빠, 나 정상적인데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끊었다. 세진은 세레에게 달려가 안겼다. 우리 강해질 수 있을까? 세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 수 있어? 서로를 위해.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명동 스케이트장에서 손을 잡고 미끄러졌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세레야, 이게 꿈 같아. 세진이 말했다. 세레는 키스하며 속삭였다. 현실이야. 우리 현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해 전날 세레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결혼 파기 소송을 걸 거야. 내 재산권을 주장할게. 세레의 눈이 커졌다. 엄마, 그게 무슨... 충격적인 배신이었다. 세레의 어머니는 회사 이사진과 연결돼 있었다. 내 커리어를 끝장낼 거야. 세레는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집안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세진은 세레를 안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패닉 어택. 병원 복도에서 세진은 울며 기도했다. 제발. 버텨줘. 회복 후 세레는 결단을 내렸다. 회사 그만둘게. 우리 새로 시작하자. 세진은 놀랐다. 하지만 팀장님의 커리어. 세레는 웃었다. 커리어보다 내가 중요해.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차리는 꿈을 꾸었다. 제주로 이사해 커피와 함께하는 삶.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세레의 가족은 모든 연락을 끊었고 세진의 부모도 거리를 뒀다. 친구들 중 일부는 등을 돌렸다. 민지는 유일하게 남아 파이팅지라고 응원했다. 봄바람이 불자 두 사람은 제주로 떠났다. 새 출발. 작은 펜션에서 일하며 바다를 보며 웃었다. 여기서 우리만의 가족 만들자. 세진이 말했다. 세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원히.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따라왔다. 어느 날 민호가 제주에 나타났다. 세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세레는 단호히 말했다. 이미 끝났어. 내 사랑은 세진이야. 민호는 분노하며 떠났지만 그 사건은 두 사람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제주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세진과 세레는 작은 카페 바다의 속삭임을 열었다. 손님들은 그들의 미소를 보며 커피를 즐겼다. 언니들, 정말 잘 어울리네. 제주 주민들이 말했다. 한국의 섬 생활은 서울의 압박과 달랐다. 느긋한 리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치유했다. 아침에 함께 요가를 하고 저녁에 해변을 산책하며
세례가 말했다. 여기서 태어난 게 좋았어. 내 덕분에. 하지만 인간적인 결말을 향한 여정은 여전히 있었다. 세진의 어머니가 제주를 방문했다. 세진아, 용서해. 나 노력했어. 어머니는 세례에게 고개 숙였다. 미안해요. 무지했어. 세례는 눈물을 흘리며 안았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날 세 사람은 함께 해장국을 먹었다. 부산의 맛을 제주에서 재현하며 웃었다. 세례의 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세례는 편지를 썼다. 엄마, 나 행복해. 용서해줘. 답은 없었지만 세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여름 끝자락, 카페에 손님이 북적일 때 세진이 무릎 꿇었다. 세례야, 나랑 결혼해줄래? 반지가 빛났다. 세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원히 제주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민지와 제주 친구들, 세진의 가족만. 바다 앞에서 서약을 하며 두 사람은 키스했다. 사랑해, 세진아. 나도, 세례야.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작은 기적이 됐다. 시간이 흘러 카페는 유명해졌다.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로 소문나 LGBT 커뮤니티의 성지가 됐다. 세진과 세례는 강연을 하며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 라고 말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시 오자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기억나. 그 포장마차에서 시작됐지. 세진이 웃었다. 세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그들은 계속 사랑했다. 한국의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굳건하게. 인간적인 결말은 용서와 수용이었다. 가족의 포옹, 사회의 변화, 그리고 서로의 손길. 세진과 세례의 이야기는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아름다웠다.